남북전쟁이란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남북으로 나뉘어 싸웠던 전쟁을 말해.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최초로 일어났지. 미국도 영국의 영향을 받아 100년 뒤인 19세기에 북부를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 경제가 발전하게 됐어. 그 결과 산업혁명이 시작된 북부는 공업이 발달해 부유해지고 농업 중심이었던 남부는 가난하게 됐지. 일단 북부는 공업, 남부는 농업이라고 외워. 그리고 북부와 남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반대니까 북부와 남부 중 북부만 외워. 북부는 남부보다 자원이 풍부했어.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시작된 거지. 철로 만든 증기기관을 움직이려면 석탄이 필요했어. 증기기관차도 석탄을 떼서 움직이잖아. 그래서 북부는 산업혁명에 필요한 자원이 풍부해 공업이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또 북부는 영국으로부터 온 청교도, 즉 상공시민층들이 처음 정착했던 곳이야. 그 사람들이 뭘 했겠어? 당연히 상공업을 했겠지. 게다가 남부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았어. 노동력이 풍부하니까 당연히 노예가 필요 없었겠지. 그래서 노예제에 반대했던 거야. 그리고 북부는 상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값싼 영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보호무역을 주장했어. 중상주의 정책 배웠지?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줄이는 거. 그게 바로 보호무역이야. 자기 나라 산업과 회사만 보호하는 거지. 반대로 남부는 북부에 비해 인구가 부족했어. 그리고 따뜻한 기후 때문에 면화산업, 즉 농업이 발달했지. 그래서 값싼 흑인 노예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어. 또 남부는 면제품을 영국에 수출하고 영국 상품을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주장했지. 내 걸 많이 팔려면 수입품의 관세를 높이면 안 되니까. 즉 공업이 발달된 북부는 영국의 눈치를 보지 않았지만 농업 위주의 남부는 공업이 발달한 영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거든. 우리는 북한보다 남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했지. 하지만 당시 미국은 북부가 남부보다 발전했어. 왜냐하면 영국인들이 가장 먼저 식민지를 개척한 것이 북부였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도 북부였기 때문이야. 거꾸로 생각해. 미국의 남북을 우리나라와 반대로 생각해. 북부는 공업 발달, 노예 해방 찬성. 남부는 농업 발달, 노예 해방 반대. 북부만 외워. 지난 시간에 미국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연방제 국가인 아메리카 합중국을 만들었다고 배웠지? 하지만 남부와 북부는 경제적 차이 때문에 사이가 나빴어. 남부와 북부가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된 것은 링컨의 대통령 당선 때문이야. 링컨 대통령은 워낙 유명해서 다 알지? 노예 해방. 맞아. 노예제 반대와 연방제를 찬성하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부 7개 주는 연방을 탈퇴하고 남부 연합을 따로 결성하지. 먼저 남부가 북부를 공격했어. 처음에는 남부가 우세했지. 당시 남부의 흑인 노예들은 스스로 남부군의 식량과 군복을 만들었고 철도와 다리도 고쳤고 요새를 만들기도 했다고 해. 이렇게 남북전쟁 초기엔 남부가 우세했지. 열세였던 북부가 남부에 승리하기 위해선 흑인 노예들을 남부와 분리시켜야만 했어.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200년 동안 억압당했던 흑인 노예 해방, 즉 노예 해방령을 선언하지. 노예 해방령은 남부의 흑인 노예들에게 자유를 찾기 위해 남부에서 북부로 도망치도록 유혹했어. 또한 노예 해방령은 흑인 노예의 자유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북부군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줬지. 그 결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이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등 국제 여론이 북부로 기울었어. 게다가 북부는 인구와 자원도 우세했지. 마침내 북부는 반격했고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어. 4년 동안의 전쟁은 드디어 북부의 승리로 끝나게 돼. 하지만 전쟁은 참혹했지. 당시 미국 인구의 8%인 62만 명이 전사했고 국토의 30%가 초토화됐어. 영국은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결과 대영 제국이 수립되면서 강대국으로 발전했지. 미국도 마찬가지야. 분열이 끝나니까 이제 목표는 경제 발전이야. 그럼 남북전쟁 이후의 경제정책은 보호무역일까 자유무역일까? 남북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했으니까 당연히 북부의 경제정책인 보호무역정책이 실시됐겠지. 보호무역정책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야. 그리고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자 더 이상 흑인 노예를 수입할 수 없게 됐어. 그래서 미국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쳐 많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지. 그 예로 LA에는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코리아타운,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차이나타운 등이 있어. 또 전쟁을 하려면 총, 배 등 전쟁 물자를 생산해야겠지. 그래서 중공업이 발전했어.
전쟁 중 물자 수송을 위해 철도가 놓여져 서부 개척도 빨라졌지. 대륙 횡단철도가 개통돼 동부와 서부는 경제적으로 통합됐으며 화물과 승객을 빠르게 대량으로 수송하는 것이 가능해졌어. 철도와 기차의 발달로 철강산업과 기계산업이 발달하게 돼 마침내 미국은 19세기 말 세계 최대 공업국으로 성장하게 됐지. 15세기 콜럼버스가 발견한 라틴 아메리카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300년 동안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지.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와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갔어.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해보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은 자유주의일까 민족주의일까? 답은 민족주의. 왜냐고? 다른 민족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했으니까. 암기팁이 있어. 무슨 통일, 무슨 독립이 들어가면 무조건 민족주의야. 예를 들어볼까? 이탈리아 통일, 민족주의, 독일 통일, 민족주의,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민족주의, 브라질 독립, 민족주의, 멕시코 독립, 민족주의. 그런데 19세기가 되자 독립운동의 분위기가 일어났지.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등의 시민혁명이 성공하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우리도 독립하자는 희망이 싹 텄어. 또 나폴레옹이 에스파냐를 침략한 나폴레옹 전쟁으로 본국, 즉 에스파냐 왕이 폐위되자 에스파냐의 간섭이 약화됐지. 또 영국은 라틴 아메리카를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시켜 새로운 상품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또 미국은 유럽이 아메리카에 대해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멀로 선언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원했어. 이런 배경 덕분에 라틴 아메리카는 독립운동을 벌일 수 있었던 거지. 그 결과 19세기에는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가 유럽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 아이티만 유일하게 프랑스 식민지였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최초로 독립했지. 몇 년 전에 큰 지진이 나기도 했었지. 아이티 프랑스제, 아이티 프랑스 식민지, 아이티만 프랑스 식민지. 포르투갈의 페드로 왕자는 브라질 개혁파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1822년 브라질의 독립을 선포하고 브라질 제국의 황제 페드로 1세로 즉위하지. 이때 헌법도 제정되고 의회도 구성됐어. 암기팁이 있어. 브라질은 포부라고 외워. 여러분, 포부를 가지세요. 포르투갈, 브라질, 아이티, 프랑스 식민지, 나머지는 다 에스파냐의 식민지. 에스파냐 식민지는 외우지 말고 아이티와 브라질만 외워. 볼리바르는 크리오, 즉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에스파냐인 출신으로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를 독립시켜 대콜롬비아 공화국을 세웠어. 멕시코에서는 이달고 신부가 농민들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에스파냐에서 배운 올리브와 포도 농사를 농민들에게 가르쳤는데 에스파냐 정부가 이것을 금지하자 10만여 명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됐지. 아르헨티나는 산마르틴의 노력으로 에스파냐에서 독립했어. 뉴스에서 라틴 아메리카 소식 한 번쯤 봤을 거야. 지금도 혼란스럽지? 그래서 나쁜 것만 외워.